자, 일반생물 1학기, 전 제목도 못 외워. 기말고사 대비 직강이에요. 제 나이 돼봐요. 이렇게 돌아서면 까먹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강인가요? 우리 욕심고 이번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지막 강의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봅시다. 기타. 유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기타 유형이라 하면 이게 또 뭐니 해도 용어 설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어 설명 한번 보고 그리고 괄호 넣기 그런 유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제를 골라올 때 앞에서 빠진 거 이렇게 또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죠. PCR처럼. 자, PCR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뭘 해요 또?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풀어 쓴다 이제. 폴리머레이즈 DNA 중합효소를 이용한다는 뜻이고요. 중합효소를 이용해서 뭔가 연쇄 반응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쓰고 옆에 중합효소 연쇄 반응 끝. 이러면 그게 용어 설명이 아니라고요. 용어 설명은 정의, 예? 특징, 예제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PCR의 정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CR은 시험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관에서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적은 양의 주형이 들어가야 합니다. 적은 양. 요것도 많은 양 안 돼. 이 적은 양 포인트야. 적은 양의 주형 DNA를 단시간 들어가야 돼. 단시간에 증폭시키는 기술을 PCR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한 줄로 쓰자면 원래는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로는 유전자 클로닝도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클로닝은 세균을 이용해서 증폭을 했는데 세균이라는 놈이 아무 때나 DNA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에요. DNA 복제는 세포 주기당 딱 한 번을 하거든요. 근데 세균의 세포 주기가 20분이에요. 그러니까 2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3분, 맥시멈 3분, 요즘에 줄여가지고 1분 30초 만에 되기도 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짧게 주기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었지요. 이러한 PCR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썼다면 이제 약간 특징 같은 걸 써봐도 되겠죠. 이러한 PCR에는 DNA 중합효소가 이용이 됐는데 그 DNA 중합효소가 고온에서 사는 세균에서 분리정제가 됐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내열성이죠. 내열성 DNA 중합효소, 즉 탁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을 합니다. 를 이용을 해서 이거와 폴리머레이즈와 중요한 게 또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프라이머를 외부에서 넣어줘야 돼요. 프라이머 한 쌍을 집어넣어서 쌍이 이용돼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DNA 전체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아니에요. 요거 쓰면 여러분들 좀 잘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하셔요. 그냥 DNA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프라이머하고 프라이머 사이에 DNA가 증폭되는 기술이에요. DNA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프라이머가 가서 어떻게 되냐면 혼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프라이머가 혼성화될 DNA가 없잖아요. 그럼 증폭이 안 돼요. 자, 이제 PCR의 목적 또는 PCR의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PCR은 현재 프라이머에 해당하는 특정 DNA 조각의 존재 유무도 DNA 그러니까 유전자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됐어요. 이게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박강연반이랑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한우 소고기 뭐 이런 거 팔고 있으면 지나면 슥 이러는 거죠. 저게 한우인지 어떻게 알아? 제가 그러죠. 나한테 PCR 기계 하나만 사달라고? 그럼 내가 단박에 증명해 드릴게요. 1시간 반이면 증거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우 특이적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유전자로 프라이머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이머를 이용을 해서 PCR을 하면 한우 유전자라면 증폭이 될 거고요. 미국 쏘면 증폭이 안 되는 거지. 그럼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기술이 PCR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특정 유전자 존재 유무 확인할 때 많이 써요. 유전자 존재 유무는 다 쓸 수 있어요. 사고 현장에 A라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의 DNA가 거기 있다면 검출이 될 거니까. 또는 사고 현장에 그분이 다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PCR. 만약에 PCR이 몇 줄을 이제 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나를 더 쓸 수 있다면 온도 변화 쓰는 거 필요하긴 하겠다. 그지? 왜냐하면 PCR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관에서 DNA를 증폭시키면서 복제를 적용을 한 건데 그 복제라고 하는 과정은 DNA가 변성되고 프라이머가 붙고 그걸 신장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실험실에서는 다 온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95도씨 처리로 주형을 변성시키고 주형 DNA를 단일가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단일가닥화하고 그리고 50에서 60도 처리로 혼성화 프라이머를 결합시키고 프라이머가 가서 이제 혼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죠. 자기 상보적인 서열을 찾아서 수소 결합을 하는 거. 그래서 프라이머 혼성화를 유도하고 끝으로 탁 DNA 폴리머레이즈가 70에서 72도씨에서 기능을 잘 하거든요. 예, 그래서 70에서 72도씨 처리로 신장을 유도하게 되죠. 이 과정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PCR. 자, 그래서 PCR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만약에 뭐 한 줄씩 용어 설명을 해라. 그럼 여기까지만 쓰면 돼. 뭐 조금 더 쓰자면 이제 탁 DNA 폴리머레이즈 쓰는 것까지만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쓸 수 있다면 프라이머에 해당 특정 DNA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새 온도를 반복해서 작용한다라는 걸 써줘도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진 세라피, 유전자 치료죠. 유전자 치료.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유전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 환자의 그 결함 유전자가 있을 텐데요. 그 결함 유전자에 대한 정상 유전자를 도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고장난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대체시켜 주는 거, 그것을 진 세라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의 원인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슐린이 부족한 환자라면 인슐린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또 세포가 재생이 안 돼서 생기는 병들도 있죠. 그 대표가 이제 화상 환자들이 피부가 너무 다쳐가지고 피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 조직을 이제 재생 조직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셀 세라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전적 결함이 생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가장 초미 보루이기도 해요. 그리고 진 세라피는 유전자가 고장이 났는데 잘 보자고요. 유전자가 고장이 나서 이 친구가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가 된 거예요. 실제 첫 번째 적용 사례가 선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였습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방어를 못해요. 증 환자.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 디피션시 신드롬 환자한테 증후군한테 처리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게 적용을 했는데 원래 이 환자에서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면 수정란 때 정상 유전자를 바꿔주는 거야.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얘는 이미 태어난 아이야. 이 친구들이 버블보이라 그래요. 왜냐면 무균실에서 커야 되니까.